여러분, 내년 예산이 또 증액됐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증액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국회에 가면 예산이 깎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올해는 증액됐다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퍼주기에 여도 퍼주기를 계속하지만 야도 동참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야가 예산도 합의를 했어요. 벌써. 아마 진짜 드물게 올해는 법정 시한인 12월 6일을 지켜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짬짬이가 됐으니까 짬짬이가 됐으니까 그냥 지켜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산을 가지고는요, 여야가 치고받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예산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게 전달돼서 경제가 쑥쑥쑥쑥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국회 예산은 아직도 짬짬이에요. 그야말로 밀실로 다 끝난다니까요. 밀실로. 이게 진짜 답답한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예산의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그냥 막 늘린다는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당초 정부가 예산안을 제시했던 것보다가 더 많이 예산이 더 올라갔습니다. 555조 7천억 원이에요. 여기에서 주고받고 하면서 558조로 늘어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요, 당초에 처음에 예산을 낼 때 54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555조 7천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결국에는 깎인 게 하나도 없이 558조로 끝났습니다. 558조로. 여야 합의된 증액은 7조 5천억 원이었고요. 감액된 것은 5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결국은 2조 2천억 원이 그냥 순식간에 늘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여기에는 야당이 계속 주장했던 3차 재난지원금 3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코로나 백신에 관련된 예산도 9천억 원이 그냥 예산에 통과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기관이지만 예산에 대해서는요, 이게 상임위에 가서도 어떻게 예산이 심사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아주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요. 이게 소위에 가서도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소위에 가서도 아주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이게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면요, 예산이 상임위로 가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달라 각 상임위에 보내면요, 상임위가 17개인가 그렇죠. 17개 상임위에서 대부분 오면요, 증액돼서 옵니다. 왜냐하면 꼼꼼한 심의보다는 내 지역의 예산을 더 많이 따겠다, 사실 이런 생각밖에 없거든요. 공식적으로 지금 예비심사를 마쳤는데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요구는 236건에 불과하고요. 증액 요구는요, 그거에 몇 배야 이게? 9배입니다. 9배. 2212건이에요. 모두 합치면 9조 6568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든 뭘 하든 이거 별로 중요치 않거든요. 결국은 밀실합의로 다 끝내버렸어요. 밀실합의로. 사실 예산심의라는 게
상임위에서 이렇게 각 상임위에서 아이디어가 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예산결산 위원회에서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5명을 추립니다. 이게 예산 소위예요. 그래서 예산 소위에서 여야가 주고받고 공방하고 사실 예산결산위원회가 50명의 의원이 있거든요. 여야 합쳐서요.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이게 좀 50명이 다 하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15명으로 추려서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했어요. 이것도 제대로 안 하고 소위에서요. 소소위. 소소위는 뭐냐? 예산결산위원장, 여야 간사 이렇게 3명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공개도 안 해도 돼요. 공개도 안 해도 돼. 국회법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예산 소위까지는 이른바 회의의 결과를 쉽게 말하면 국회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러나 소소위에서 결과는 이것도 안 남깁니다. 결국은 민주당의 정성호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간사, 국민의힘의 추경호 간사 이 세 사람이 3인 합의체가 그냥 합의를 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이거 비공개 밀실야합이죠. 아니 국민의 예산을 쓰면서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의원 분들이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합의를 하면 그게 권력을 가진 행포죠. 이론적으로는요. 이렇게 예산이 심의되는 과정들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밀실 야합이 된다는 사실 이거를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내년에 예산 중에 지금 558조면 슈퍼 울트라 초예산이에요. 초 슈퍼 울트라 예산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큰 예산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통과시켜준다.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국가 부채는 천정부지로 늘어납니다. 천정부지로. 지금 1년 만에 국가 부채만 150조 폭증했어요. 1년 만에. 여러분 1년 만에 150조 폭증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돈을 풀었다는 이야기예요.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805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952조 5천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150조 늘었죠. 여기서 이걸로 끝나나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을 3조 원 정도로 편성을 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여기다가 경제가 어려우면 추가 경정 예산 또 계속해서 만들 겁니다. 결국은요. 내년에 1,000조가 넘을 가능성이 커요. 문재인 대통령이 끝나는 시점인 2022년 5월에 1,070조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다. 2021년 내년에 이미 1,000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야당이 견제 세력인데 이게 내년에 4월에 보궐선거 놔뒀죠. 게다가 후년에 대통령 선거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여야 공이 퍼주기 경쟁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퍼주기 경쟁을 하고 있는 모양새. 이 퍼주기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은 국민이 모두 떠안아야 되는, 국민을 대표해서 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국가를 다 망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 부채가 1년 만에 150조 폭증을 했다는 사실은요. 이거는 충격적이고 아마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진짜 경험하지 못한 국가 예산이기도 합니다. 제발이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 참여한 국회의원분들이라면 국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될 텐데 그리고 국가 입장에 서서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데 당리 당략이나 혹은 지역구 예산이나
여기에 얽매여서 국가 전체의 이익은 어디로 가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그래서 부채만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자꾸 가지고 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